2학년 충주여중 이제 1차 고사 얼마 안 남아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영상 하나 찍었어요.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이 의복 파트였었죠. 58페이지 피면 옷차림과 의복 마련이라고 해서 의복의 기능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 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서부터는 의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여기서 배웠던 게 크게 의복 디자인의 요소, 의복 디자인의 원리가 있었죠. 의복 디자인의 요소는 선색, 재질, 무늬 해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고 의복 디자인의 원리도 크게 네 가지 균형, 강조, 비례, 리듬 해서 각각의 내용들 배웠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학습지 하나 나눠줬었는데 그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성 있는 옷차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봤던 내용이 63페이지에 얼굴형과 디자인에서 네크라인, 얼굴형에 어울리는 네크라인도 봤었고 체형과 디자인이라고 해서 의복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서 또는 의복 디자인 원리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도 자세하게 보시면 좋고요. 64, 6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TPO라고 하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옷차림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내용들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옷차림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66페이지, 67페이지는요. 의복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의복 마련하는 단계가 나와 있죠. 의복을 마련하는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단계가 제시되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67페이지는 의복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가 되게 내용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제도 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의복 파트 내용이었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배웠냐면 이제 소비 파트 들어갔죠. 104페이지에 의복, 104페이지가 아니구나. 쭉 넘어가시면 청소년의 자기관리. 여기 보면은 이제 청소년의 자기관리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사용하는 자원을 생활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자원의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생활자원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본 게 있었고 96페이지로 넘어가면 생활자원을 관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생활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럼 98페이지, 99페이지는 이제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시간 자원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또 시간이라는 것을 생활시간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각각의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자세하게 보시면 좋죠. 100페이지 넘어가면 청소년의 시간관리 그 단계가 제시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일단 나를 먼저 이해하는 거고 시간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목표를 세우는 거였죠. 목표는 이제 좋은 목표의 원칙이 있었죠. 스마트 원리라고 해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해서 요 각각의 이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 2단계 시간을 계획하는 단계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획할 때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하는데 그 정하는 기준도 제시되어 있었죠. 그게 우선순위 정하기였죠.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해당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 3단계가 이제 실천하기, 실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평가하기 단계까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총 시간 관리 단계를 제시해 봤습니다. 101페이지도 이어져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가정 파트 끝이었죠. 쭉 넘어가면
학교니까 종소리도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생산기술이 아니라 우리 제조기술의 세계가 들어갔죠. 제조기술의 세계라는 게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산기술이라고 얘기했죠. 이 생산기술 속에는 제조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이 있었는데 생산기술의 총 구성을 보면 재료, 설계, 공정, 산출물로 생산기술은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세하게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제조기술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 제조기술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모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투입, 과정, 산출, 데모김. 요 각각의 단계의 의미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 196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자세히 봐야지 되는 내용이죠. 제조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재료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재료 위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목재예요. 목재라는 건 나무 재료죠. 그래서 원목을 사용해서 가공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목재들이 있는데 합판, 집성재, 중밀도 섬유판, 파티클보드에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배워봤었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우리가 봤으니까 자세히 봐두시고 197페이지에 금속 두 번째 재료가 금속이죠. 금속을 말할 때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우리가 배워봤었고 금속을 크게 나누면 철금속과 비철금속, 그다음 비철금속의 합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쭉 내용을 봤었어요. 여기 내용도 버릴 게 없으니까 쭉 잘 봐두시고요. 198페이지 이제 세 번째 재료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플라스틱의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플라스틱의 종류는 크게 열 가속성과 열 경화성이 있다. 각각 해당되는 종류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페이지는 신소재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죠. 우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소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그 기술 발달 중에서도 나노기술이라는 게 있었죠.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나노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있는데 초전도체, 그래핀, 파인세라믹스, 탄소 나노튜브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20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제조기술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이제 쭉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공업 시대에서부터 기계화 시대, 자동화 시대, 맞춤형 생산 시대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제조기술이 발달되어 왔는가 또 한번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서 산업혁명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202페이지 이제 제조기술의 요 내용을 보시면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 위주로 보면은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지금 쭉 한번 훑었던 내용들 위주로 잘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 때 만나요.